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할 매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뭐 1억 있습니다, 2억 있습니다, 3억 있습니다. 어떤 걸 투자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 건데, 다만 그 전에 우리가 투자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지셔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며칠 전에 업로드 했었습니다. 요점은 서울의 공급 부족이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언제냐의 문제일 뿐 진행될 것이 확실하니까 지금 시점에서 아직은 살만한 매물이 남아있을 때 매입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영상이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그런데 이런 영상에 대해서 댓글을 보면 항상 거의 동일한 비판글이 올라옵니다. 내용은 미분양이 얼마나 많은데 가격이 오르겠냐, 또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가격이 오르겠냐, 이미 많이 올랐는데 가격이 더 오르겠냐, 건설업계가 불황이라는데 또 오르겠냐, 경기가 안 좋은데 오르겠냐, 금리, 고금리에 오르겠냐, 뭐 등등등이죠. 제가 수도 없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여지없이 또 이런 댓글이 달리죠. 뭐 같은 분이 계속 다는 건 아닐 거고, 아마도 업로드 주기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보는 분이 계속 달라질 테니까 그런 거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저한테는 반복되는 질문이다 보니까 좀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영상을 통해서 답변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미분양이 많은데 가격이 오르겠냐? 자, 미분양이 많은 건 전국 미분양이 많다라는 거죠. 서울은 1000호도 안 됩니다. 서울의 인구가 대략 1000만이라 그러면 1000호라 그러면 그 만분의 1입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 무주택 그 비율이 한 반 정도 된다 그러면 500만 명은 사실은 지금은 집이 없는 건데, 그거를 대략 가구 수가 한 2.3명 되니까 어바웃하게 한 200만 명 남짓 정도가 되는 게 무주택 가구 수인데, 그 중에 1000호가 미분양인 게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서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국 미분양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서울의 집값하고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서울에 지금 집이 모자라서 가격이 막 오르고 있는데 저기 강원도 속초에다가 20만 채를 더 지어요, 갑자기. 그 중에서 18만 채가 미분양이래. 그렇다고 서울 집값이 떨어지겠습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 국지적인 내용들이 다 있는 것들인데, 심지어 어떤 분은 중국의 수억 채 미분양이라고 곧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혀 연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좀 서울 집값 얘기하는데 자꾸 전국 미분양 얘기는 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뭐 안 맞습니다, 그 얘기는. 그 다음에 인구가 줄어드는 거 같은 맥락이죠. 인구가 줄어드는 건 전체적인 내용인 거고, 서울 수도권은 오히려 인구의 이동으로 인해서 계속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시면 되고요. 많이 오른 가격 때문에 안 오르지 않냐라는 얘기는, 우리가 과거를 머릿속으로 돌려보세요.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지금보다 가격이 엄청나게 낮았던 상태죠, 돌이켜보면. 근데 그 20년 전, 15년 전, 10년 전 그 당시 오늘을 생각해 보시면 그땐 가격이 싸게 느껴졌을까요? 매번 우리는 30년 전에도 40년 전에도 그때 가격은 지금 보게 되면 말도 안 되게 싸 보이지만, 그때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날은 내가 보는 그 시점의 부동산 가격은 항상 비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항상 올랐죠. 그 이후에 항상 올랐습니다. 지금이라고 왜 달라야 되죠? 아파트 한 채에 30억. 야,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과거에 이런 얘기 했으면 정신병자 소리 들었겠죠. 무슨 아파트가 30억이야 이랬겠죠. 근데 그게 현실이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50억짜리 아파트가 왜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70억, 80억짜리 아파트가 왜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그런 생각부터 바뀌셔야지만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계 불황이라는 건 진짜 좀 황당한데, 건설업계 불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한 호재입니다. 건설업계 불황 때문에 왜 가격이 떨어져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건설업계 불황되게 되면 공급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공급하는 사람들이 구조조정이 되고 그쪽 업계가 움직이지 않으면 당연히 공급이 원활하지 않죠.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업계 불황은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뭐 친지나 이런 분들이 거기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이해관계자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은 호황이에요. 좋아할 일입니다, 투자자로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경기가 안 좋은 것도 마찬가지고, 경기가 영원히 안 좋겠습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경기가 또 좋아지고 나면 가격이 오르고 나서 그때 또 부랴부랴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고금리 오르겠냐는 마찬가지죠. 고금리가 뭐 고정금리도 아니고 기준금리가 계속 이렇게 갑니까? 결국은 하락할 리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가격이 아직 싼 게 있을 때 잡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이런 내용 말고도 굉장히 많으나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핏 생각하게 되면 그런가 하시는데 속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매년 돈을 잃고 있는 행위예요. 부자들은 요금 현금 보유량을 늘리기도 한데요.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하는 거고 주식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현금도 많은 사람들인 얘기고 우리는 솔직히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분산해서 여러 바구니에 담게 되면요, 뭐 수익률이 50% 100% 나도 실질적인 금액 상승은 투자한 금액이 작다 보니까 만족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바구니를 찾아서 비중을 높여야, 그 바구니에 넣는 비중을 높여야 재산을 늘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제대로 된 바구니를 제가 드리겠다고요. 거기다 담으시라고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투자처는 3억 원대입니다. 3억 원대. 3억부터 시작을 해요. 오늘 근데 그 지역이 어딘지는 이 영상에서 공표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지역을 발굴해서 지역을 얘기하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금액으로 매수하기도 전에 가격이 올라요. 정말 빠르게 오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로 연락 주시고 내방 하시는 분들께만 그런 지역, 그런 매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상으로는 지역 안 가르쳐 드리고요. 확실히 투자 생각이 있으시고 자금이 준비가 되시는 분들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매물은 이제 3억 이상이 필요한 거고, 그 이하의 투자금도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세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눈높이는 현실적으로 맞추신 다음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지역이나 안 좋은 매물을 말씀드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투자금에서 최고의 물건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다만 여러분은 그것보다 항상 그 눈높이가 높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눈높이는 맞추는 작업은 하고 와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투자 가용 자금은 전부 다르겠죠. 그래서 금액에 맞는 투자처를 잘 골라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정말 네 말이 맞다, 지금 투자를 잘해야 될 것 같네 라고 생각되시는, 진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좋은 매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소장이었습니다.